자, 들어가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preservation, 이건 보존이란 단어는 다 알죠? 자, 보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나 보다. 보존 행위네. 보존 또는 보전 이렇게 얘기하죠. 보존도 좋고 보존도 좋고 보존 행위. 근데 어떤 보존 행위냐면 쉐이프가 모양을 만들다잖아. 그죠? 이게 이가 붙어서 모양을 만들다는데 다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과거를. 이건 과거죠. 과거를 보존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됐어. 그럼 그냥 과거를 보존하는 행위 이러면 되잖아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이 관점에 따라서. 근데 이게 무엇에 따라서잖아. according to가. 이건 다 알잖아. 어떤 견해에 따라서 현재의 여기까지 이 현재잖아. 과거를 보존하는데 현재의 관점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이 정도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야죠. 이런 행위는 보존행위가 그럼 이 보존행위가 좋아 나빠? 현재의 관점에 따라서 과거를 보존하는 그 행위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효과적으로 이런 뜻인데 어떻게? 이 디스턴스가 동사인 거예요. 거리를 두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과거를 갖다가 거리를 둡니다. 뭐로부터? 현재로부터. 현재와 과거를 갖다가 디스턴스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야. 지금 좋다는 얘기가 나쁘다는 얘기야. 약간 마이너스적인 얘기잖아. 현재와 과거를 떨어뜨린다고 했으니까 현재로부터 과거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뭘 일으키면서 뭐뭐 하면서 일으키다죠. 뭐뭐 하게 만들다죠. 그것이 뭐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뭐처럼 보이게 하면서 구분이 되는 구분되는 이잖아. 뚜렷한 명확한 구분이 되는 그러면서 분리되는 렐름 하면 에어리어의 뜻이에요. 영역이란 얘기잖아요. 이 단어 아셔야죠. 렐름. 우리 혀로 렐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영역 내 영역 알겠죠? 내 영역 여긴 내 거 이렇게 찍는 거 렐름 그거 아니죠 뭐가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분리되는 영역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구분이 되고 분리되는 영역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야. 이거라기보다는 어떤 거라기보다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친밀하게 이 단어도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인티미티가 친밀하니까 친밀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뭐에 친밀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여요? 오늘날에 친밀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그냥 뚜렷하게 다른 영역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야. 이해하겠죠? 너무나 분리시켜버린다는 거야.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존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오늘날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구나.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해되겠습니까? 과거에서 우리는 비롯돼서 쭉쭉 이어져 오는 건데 그거의 단절을 만들어낸다. 약간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가보세요. recognize, 인식하는 것은 과거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다시 그 말 여기서의 도입이잖아. 이게 인트로덕션이잖아. 그죠? 인트로덕션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 그 다음에 뭐라고 이 자기 주장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네. 과거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이게 차이지. 과거의 차이. 이것을 recognize, 인식하는 것이 증진시킨다는 거야. 증진시킨다는 건 좋은 건데 근데 뭘 증진시켜? 그것의 보존을 증진시켜. 과거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그래. 저거는 야, 저 요즘이랑 조선시대 기와집 보면서 요즘이랑 좀 다르네? 저 보존해야 되는데 이건 좋아. 그리고 그 보존행위가 이 보존행위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잖아. 첫 줄에 보존행위가 있었잖아. 그죠? 이 보존하는 행위 이거 과거를 그리고 그 보존하는 행위가 the act of preserving it 그것을 보존하는 행위가 어떻게 만들어? 현대랑 떨어지게 만든다며. 어떻게 만들어? 그 차이죠. 그 차이를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지. 훨씬 더 명확하게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훨씬 더 명확하게 만든다는 거지. 현실과 떨어지게 만든다. 이걸 다시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잖아. 인트로를 갖다가. 그지? 여기까지. 여기 모르는 단어 없잖아. 제일 여러분의 실력이 많이 느는 건 진짜 그러네. 모르는 단어 잘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못 쫓아왔을까? 라고 바로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계속 가보세요. 미국에서 그럼 이제 뭐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죠. 패러프레이징 한 다음에 아주 전형적인 구문의 형태죠. 어떤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유산이죠. 문화유산이죠. 헤리티지라고 그러죠. 이 단어 모르고 수능 못 보죠. 문화유산. 어떤 문화유산은 자주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야. 뭐가 허락되지 않아? 허락하다는데 낫이 있으니까 허락되지 않다. 퍼미시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없잖아. 이것도 이제 많이 알잖아. 이것이가 존재하는데 코니까 공존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야. 현재와 공존하는 것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현재와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이 현재와 공존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과거가.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도 그 대신에
어떻게 공존하는 대신에 여기서 대신에는 coexistence겠죠. Instead of coexisting with the present. 현재와 공존하는 대신에 그것은요. 이 시간을 키는 거 뭐겠어? 이 문화유산이겠죠. 문화유산은 패스 이것도 굳이 우리나라 패스가 담장이잖아. 울타리가 쳐져서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오프하면 차단돼 있다는 뜻이야. 어렵지 않잖아. 울타리가 쳐져서 차단돼 있습니다. 항상 뭐 하면서 쿼테이션 마크, 인용구, 따옴표. 퀘스천 마크가 아니라 쿼테이션 마크 이거. 따옴표로 속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의상 속에서 팬시 드레스. 아름다운 의상. 팬시샵 있잖아. 예쁜 거 파는데. 그지? 그 아름다운 의상을 입힌 채로.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 안에 있습니다. 즉 저쪽에 있다는 거죠.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경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그리고 방문이 그죠? 방문되어집니다. 특별한 경우에 견학 같은 때. 한마디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 현실과 분리되어 있으면 찾으면 되잖아.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그럼 뭐겠어? 1번. 21번에 1번은 뭐야? 리가드드 여겨집니다. 어떤 거 타임리스 오브젝트 이건 타임리스 하면은요. 시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찬탄의 대상. 이런 거 아니죠. 현대와 떨어져 있었고 우리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서로 떨어져서 보존하고 그 다음에 관찰되어져야 되고 그런 분리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지. 현재와 단절을 만든다는 거지. 2번은 빈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뭐가? Little detail surviving.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Little detail surviving 하면요. 남아있는 그죠? 어떤 살아남아있는 세부적인 세세한 것이 없이 잘 보존이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방치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3번은요. made 어떻게 돼 있어요? 좀 더 쉽게 접근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 이전보다 그죠? all than ever 이전보다 모든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접근이 가능하게 우리가 접근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고 이런 거 아니죠. 현재와 분리되어 있다. 결코 never seen as an integrated part of everyday life 일상의 삶에 인테그레이트라는 단어 모르면 안 되죠. 통합된이라는 뜻이죠. 통합하다. 인테그레이트라는 단어 꼭 알아두세요. 통합하다. 우리가 인테그랄 있잖아. 수학에서 인테그랄 접근할 때 이게 통합이잖아. A에서부터 B까지. 이게 인테그레이트에서 나온 거예요. 인테그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통합된 부분 어디에서? 일상의 삶에서 통합된 부분으로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4번뿐이 없는 거죠. 5번은요. 블렌드 뒤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블렌드라는 단어도 알아두세요. 이게 믹스라는 뜻이에요. 믹스. 블렌드. 뒤섞여 있다. 섞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믹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혼합하다. 섞다. 섞여 있습니다. 현재에 섞여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죠. 답은 4번. 통합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고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건 4번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뒤에까지 안 해도 되죠? 지금 당장 이거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해석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앞에까지. 해석이 안 될 이유가 없죠? 쭉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세요. 쭉쭉쭉쭉. 다 본 사람은 29번 볼 거예요. 29번 중요한 거 좀 설명할 거예요. 된 사람 29번 보세요. 집에서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집에서도 혼자 해석할 때 이게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니까 요 단어 맞춰서 말을 이렇게 맞춰가면 되는구나. 자꾸 그 연습을 하세요. 말을 맞춰가는 연습을. 해석 됐구나가 아니라 요 단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거 연습을 자꾸 하세요. 네.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끔 점수가 오히려 더 점수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정체 기간이 있어요. 그럼 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체기가 왔다. 예를 들면 내가 점수가 80점대 중반으로 올라갔다가 90점대 올라가고 막 또는 70점대에서 80점대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떨어져.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때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법칙이 그래요. 쭉쭉쭉쭉 편하게 다 올라가는 사람 없어요. 안 올라가는 것처럼 정체기가 있게 돼요. 운동도 그래요. 실력이 주는 것 같아요.
정신도 능력도 똑같습니다. 자, 그건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모든 학문 분야가돼요. 그러다가 한 번에 푹 점프가 되는 거죠. 자, 29번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뭐냐면 답이 지금 몇 번이냐면 해석이나 한번 해볼까요? 네, 해석은 좀 이따가 일단 쭉 흘러가면서 합시다. 자, 어떤 다른 종보다 그죠? 여기 any other species 어떤 다른 종보다 더 인간은 사랑합니다. 서로를 어떻게? 아주 많은 양의 시간 동안 그들은 사랑합니다.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줄 만큼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줄 만큼 흔합니다. 사람들을 보는 것은 어떤 사람들 그들의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향력 그들의 지위로부터 지위나 랭크하면 서열 지위예요. 지위로부터 얻는 그 어떤 다른 영향력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죠? 이 자원이나 그 다른 어떤 영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참으로 흔합니다. 이렇게. 자원이나 그 다시는 영향력. 내가 검사로서의 지위가 있겠죠. 뭘 돕기 위해서? To help those who.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 친족이 아닌 사람들을 돕고 친족이 아니면서 그러면서 친족이 아닌 사람들이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그들을 개인적으로 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 과학자들은요 이제 종종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설명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런 타입의 이거 셀프리스 러브죠. 이게 지금 위에서 얘기한 게 셀프리스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왜 사람이 이타적인 사랑을 할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걸 설명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요 어떤 것 매우 자주 그룹들이 더 잘 생존하더라 이겁니다. 만약 이 그룹들이 뭘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의 이타적인 멤버들을 갖다 가지고 있다면 이 단어도 알아두세요. 이게 이거예요. selfless 즉 이타적인이에요. 이 단어 모르면 안 되겠어요. 이기적인은 뭐예요? selfish이죠, 그죠? 알겠죠? 이기적인 selfish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self-centered 알겠죠? 다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인 그런 게 전부 다 이기적인 거죠. 이런 거.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다 이기적인 거죠. 알겠죠? 이타적인 알아두세요. altruistic. 이타적인 멤버를 가진다면 그 그룹은 잘 생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에서 우리가 왜 이타주의적인 사람들이 있냐? 희생한 사람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 유전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종이 보존되기 위해서. 웃긴 건 신기하게 안 없어지는 것도 있죠. 10명 중에 1명은 소시오패스예요. 네. 100명 중에 5명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있대요. 한 명씩. 또 안 없어져요. 그것도. 지극히 이기적인 거죠. 솔직히 말해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거꾸로 지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또 그것도 안 없어져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인간 종이 전체 보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유전자가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나쁜 건 없어져야 되잖아요. 안 없어진다는 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있은 거예요. 자, in the old days, 옛날에, 과거에 altruistic behavior, 어떤 것? behavior 2번 썼나요? 이타적인 행동은요, 어떤 이타적인 행동이냐? behavior가 2번 나오니까, 어디입니까? behavior가 여기 대시가 있어야죠. 2번 나올 수가 없죠. 대시가 있어야죠. 선생님, 대시가 있어요. 말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늘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찾아내는지 보자 뭐 이런 거 같아요. 자, 이타적인 행위는요 어떤 행위입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죠. 그죠? 다른 사람의 어디서 끊어야 됩니까? 여기서 끊어야겠는데 이 verse에서 멘트가 되는 거죠. 멘트에서 끊어요. 다른 사람이 생존하는 걸 도와주는 행위는 이타적인 행위는 의미합니다. 그죠? 뭘 의미했어? 나누는 걸 의미했죠? 고기를 나누는 거. 그게 이타적인 행위였어. 고기 넘어가고. 오늘날 그룹의 서바이벌은요 뭐에 대한 거예요? 팀워크에 관한 거예요. 어디에서? 직장에서의 팀워크에 관한 것이고 랜드를 중심으로 병렬 구조죠. 직장에서의 팀워크에 관한 것이고 집에서는 가족에 대한 충성이야. 가족에 대한 충성이 요즘에 너무나 손쉽게 벌써 없어지고 있죠. 자, 이타주의는 can be passed.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전달될 수 있다는 거야. pass down 하면 밑으로 내려가다 후대로 전달되다 이렇게 패스 다운 후대로 물려낼 수 있다는 거야.
유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물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가치로서. 그러나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거 보자마자 틀린 걸 찾아야 돼. 많이 못 찾아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은 생존을 도와줍니다. 유전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보자마자 해석 안 해도 틀린 걸 알아야 되는데 whatever랑 however가 이번에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whatever랑 whatever랑 whichever에 밑줄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약간 변태 기질이 있는 거야. 누가 출제자가. whatever랑 whichever 갖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however가 있어요. 얘랑 구분해서 이제 첫 번째 뒤에 아무것도 없는 뒤에 이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경우 바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는 이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요. 이건 뒤에가 불완전해야 돼요. 얘는 뒤에가 완전해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whatever it happens 이게 주어고 동사고 해퍼는 일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나다 발생한다. 고나 가다 오다처럼 완벽한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however 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완벽한 문장이란 말이야. 이 주어 동사로서 이게 완전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되나요?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해퍼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러는 뜻이니까. 아시겠죠? 완전 불완전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왜? what은 which는 대명사니까 음은 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거든요. 어쨌든 대명사니까 문장 안에서 주어 얘는 무슨 역할이에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얘는 부사란 말이에요. 복합관계 부사란 말이에요. 그럼 뒤에가 완벽한 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얘가 나오는 게 whatever나 however나 이런 거 다음에 여기서 whichever나 whichever 똑같아요.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냥 구조만 보면 알아요. 여기 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however 다음에 however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을 때 바로 주어 동사가 아니라 여기 뭐가 나올 거예요. 여기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여기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 시스템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랬죠? 오늘 나오면 맞추세요. 이거 whatever냐 what이냐 how냐 이거랑도 똑같아요. what이냐 how냐 what이냐 which냐 그냥 음은 대명사 이렇게는 how냐 이거랑도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얘는 부사라며 복합관계 부사라며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예쁜 이렇게 형용사 부사가 나와서 아무리 빨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는 whatever shoes 어떤 신발이라 할지라도 whatever books whichever books 알겠죠? 명사가 나와야 돼. 어떤 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형용사니까 음은 형용사니까. 선생님 what이 음은 형용사가 있나요? 너 어떤 색깔 가장 좋아하니? What colors do you like best? What colors? 그죠? 너 어떤 색깔 더 좋아하니? Which color? 알겠죠?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이해되겠습니까? What color do you like best? 어떤 색깔? 어떤 색? 그것처럼 형용사가 있거든. what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음식? what food? 이렇게 얘네들은 명사가 나옵니다. 이 에버가 붙어도 똑같다. 그 성질 됐죠? 요거 맞추세요.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요. what이랑 whatever랑 however랑 잘 골라서 여러분이 됐죠? 그 다음 거 반드시 맞추세요. 29번 나왔으면 좋겠다. 해석 안 해도 맞출 수 있죠. 요 형태만 보면 이거는 이게 happens가 근데 이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게 어려운 곤란한 거. 자, 그 다음 거 30또 몇 번이 틀렸냐면요. 여기 30번도 이렇게 많이 틀렸죠? 30번 한번 해석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 번만 먼저 한번 보세요. 한 1분만 선생님 물 한 잔만 떠올게요. 눈이 아파서 못합니다 지금. 물 한 잔만 해설지 앞에 놔두고 30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30번 전면이에요. 맞은 사람이 있긴 있구나. 도
정확한 그 흐름 따라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여러 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해설지는 안 두고 아까 여기서 잘 안 됐어 뭐 이런 거 있죠? 바로 그게 불안정만 펴고. 자, 30번 한번 가봅시다. 30번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뭐라고 하는지 가봅시다.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영국 얘기 나오네요. 17세기 영국은 됐고, 리버럴리즘이 리버랄라이즈, 리버럴. 이게 뭐예요? 자유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자유주의가 출현했습니다. 그죠? 자유주의가 리버럴리즘, 이것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emerge라는 단어 모르면 안 되겠죠? appear 뜻이죠? 등장하다, 출현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capitalism. 뭐와 함께 출연했어요? 뭐와 동시에 출연했어요? At the same time에서 뭐와 동시에 이런 뜻이죠. At the same 동시에니까. 뭐와 동시에 capitalism 자본주의죠. 이 단어도 모르면 안 되겠죠. 자본주의와 동시에 자유주의가 출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자, liberal merchant 자유주의 상공업자들 상인들이죠. 자유주의죠. 상인. 매니팩처러 제조업자들, 파이낸셜은 자본주의 자본가들이죠. 파이낸셜, 그죠? 자본가들, 그다음 인텔렉추얼 지적인 뭔가 지식인들 이런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articulate 이 단어 좀 알아두세요. 요거는요 상세히 무엇을 표현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세히 상세히 무엇을 설명하다 묘사하다 표현하다 articulate라는 단어 이거 알아두세요. 이런 생각을 상세히 묘사를 해놨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와요. articulate라는 단어. 자, 어떤 생각을 자세히 묘사했냐면요. diverge, 사상이죠. 이거는요. diverge 하면요. 이게 아이디어가 사상이고 diverge 하면 벗어나다, 분리되다, 따로 이렇게 갈리다 이런 뜻이에요. diverge. D가 붙으니까 한 대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diverge. 퍼져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갈리다. 어떤 것? 중세, medieval, 중세의 이런 뜻이죠. 중세 캐톨릭 시아라지 신학이라는 뜻이에요. 중세 캐톨릭 신학. 중세 캐톨릭 신학과는 떨어지는, 분리되는, 알겠죠? 분리되는 그런 생각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캐톨릭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면 이런 신학이 이런 것을 지지하는 어떤 거를 지지하게 마나키, 군주, 마나키. 그 다음에 메칸틸리스트 스테이트. 이게 중상주의예요. 중상주의자라는 뜻이거든요. 상공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국가예요. 근데 밑에 나와 있어요. 메칸틸리스트는요. 알겠죠? 이런 국가. 그 다음 퓨벌. 이 단어 알아야 돼요. 이건 봉건주의예요. 이런 뜻이에요. 봉건적인 또는 봉건주의 밑에 나와 있죠? 퓨럴 나와 있죠? 봉건주의. 봉건적인 그런 어떤 것 지위입니다. 봉건적인 지위, distinction 구분. 아까 distinct가 구분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구분. 자, 봉건적인 지위 구분이라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주가 있고 자유인이 있고 농노가 있고 그 다음에 established church 하면 뭡니까? 교회죠. 확립된 교회. 이런 것을 지지하는 중세 캐톨릭 신학으로부터 분리된 이런 사상을 갖다 어떻게 표현했으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언제 다 알고 있어요. 시간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liberal merchant, manufacturer 새로운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자유주의 상인들과 제조업자들과 자본가들과 지식인들은 이런 사상을 묘사했습니다. 어떤 사상? 중세 카톨릭 신학과 중세를 지배했던 카톨릭 있잖아. 그것과 합치되는 diverse, 분리되는, 갈라지는 그러한 사상을 설명했습니다. 중세 카톨릭 신학은 이런 걸 했었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겠죠. 자, 정치적으로 이 자유주의자들은 디맨드 요구했습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이죠. 리버럴즈니까. 뭘 요구했어요? 바로 좀 더 대표성 있는 정부, 대표성 있는 이죠. 리프레젠티브, 대표성 있는. 리프레젠티브, 대표적인 정부, 대표성 있는 정부를 요구했습니다. 뭘 근거한? 파리어먼트가 의회잖아. 파리어먼트. 어떤 것? 의회적인 그런 룰 하니까 의회적인 규칙이죠. 의회의 뭐라고 그럴까? 의회적인 정치. 그런 의회적인 규칙. 그런 것에 의회에 입각한
통치에 입각한 그죠? 의회 지배 정도로 봐도 되겠다. 룰이니까 의회적인 지배에 입각한 즉 입헌 군주라 할지라도 그런 정보종과 대표성을 띈 그런 정보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impersonal 이미 붙었으니까 비개인적인 법이에요. 즉 어떤 비개인적인 법이란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등하게 평등하게 다루는다는 뜻이에요. 비개인적인 것. 어떤 한 개인을 목표로 하지 않는 법이에요. 법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거든. 법은 개인을 목표로 한 퍼스널 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현이가 미운 거야. 진짜 밉다는 뜻 아니야. 도현이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입력해서 만든다? 그거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특정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법을 만들어야지. 이게 impersonal law예요. 특정 개인과 관계없는 법. 아시겠습니까? 이 impersonal law는요. 뭐가? 군주가 아니라 이런 impersonal, 이런 법이 의회에서 만든 법이 should undergrid라는 단어도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밑에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떠받치다, 부양하다. 알겠죠? 뭘 떠받치냐면 정치, 이 단어 모르면 안 되겠죠. 권위죠. 정치적 권위를 갖다가 떠받쳐야만 합니다. 이거죠. 비개인적인 법이란 건 의회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죠? 이 법이 정치적 권위를 갖다가 떠받쳐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렇대요.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봅시다. 이 새로운 자유주의는요. 이 정치적으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더 대표성 있는 정부, 즉 의회 통치, 의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런 정부가 나와야 돼. 그러면서 의회에서 만든 법이 지배를 해야 돼. 경제적으로는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선호하다는 뜻이죠. 페이버면은요. 뭐를 선호했습니까? 이런 것을 선호했어요. 좀 더 커다란 자유를 선호했습니다. 그죠? 누구를 위한? 프라이빗 하면 사적인이죠. 엔터프로널 이게 앙트레프로널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발음이 엉들어요. 앙트레프로널 이게 뭐냐면 기업가. 기업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앙트레프로널 기업가. 어디에서 사적인 기업가를 위한 더 커다란 자유, 즉 개개의 기업가들을 위한 더 커다란 자유를 선호했어요. 당연하죠. 자기들이 자유를 얻기를 원하니까. 개인들은요 기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추구를 할 기회. 그들의 셀프 인터레스트 이게 뭐야? 자기 사익에 자신 사익적인 부족.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 그들의 사회적인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갖다가 추구할 기회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뭐하는 프리프람 하면 이거 없이 이런 뜻이에요. 프리프람, 뭐 없이 바로 타이트한, 아주 꽉 째는 국가의 통제 없이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는 거죠. 사익의 추구, 사익적인 부와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를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만 돼 있습니다. 내가 돈 벌 수 있을 때는. 자, 계속 가봅시다. 클래시컬 리버럴스 이런 고전적인 자유주의자들은요 뭘 지지했냐면 이런 건 여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지지했습니다. 표현을 갖다가 그죠? 어떤 표현이냐? 세이크리드 하면 신성한이에요. 이 단어는 자꾸 나와요. 사크레드가 아니라 세이크리드 신성한 홀리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월드가 세상이잖아. 월드리 하면 세속적인 이런 뜻이에요. 신성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 어떻게 다른 영역 아까 렐름이 있었죠. 렐름 혀 내미는 거 그죠? 다양한 영역에서 신성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의 표현을 갖다가 지지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교회의 분리입니다. 어디에서 국가로부터의 교회의 분리예요. 분리가 돼야겠죠. 이게 자유주의가 원하는 거잖아. 국가로부터 교회의 분리. 이것이 제한했어요? 아니죠. 이것이 뭘 증진시켰다. 인크리스 이런 데 들어가야겠죠. 증진시켰습니다. 뭘 증진시켰어? 개인적인 자유를 증진시켰죠. 국가로부터 종교의 분리가 옛날에는 종교가 국가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캐톨릭이 서양 전체를. 그러다 보니까 그 캐톨릭에 있는 즉 기독교에 있는 십계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꼭 법이란 말이었단 말이에요. 돈을 추구하면 부자가 되면 왠지 죄 짓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돈을 추구하면. 종교적인 관용은 이제 종교적인 관용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이제 종교가 분리되다 보니까 요즘은 난 성당 다니긴 하지만 강론 시간에 부자가 되는 게 죄는 아닙니다. 항상 말씀하세요. 그건 죄의식이 아닙니다. 돈을 벌 때 많이 버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건 부자가 되는 건. 단 그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되게 힘들긴 하죠. 돈이 보이면 사람이 노예되기 쉬운데. 그러니까 종교에서 이제 뭐라고 그래? 돈 버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교적인 관용은 뭘 할 수 있게 해줘요? 그 개인이 salvation, 구원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salvation.
뭐로부터? 이거로부터. 그죠? 이것과는 없이. 이거 없이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이거 뭐뭐 없이죠. 프리프라미. 그죠? 이게 정통적인이에요. orthodox 하면요. 정통적인 통제 없이. 뭐의 정통적인 통제예요? 종교의, 기존 종교의 정통적인 통제 없이, 종교적인 통제 없이 그런 구원을 갖다가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강조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의 어떤 것? 우월성, 주요함. 그죠? 주요함. 프라이머시 하면요. 우월함. 그죠? 개인의 자유의 주요함, 우월성 정도 이런 개념이겠죠. 여기서는요. 우월성.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hierarchical. 이 단어 모르면 안 돼요. 그죠? 위계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죠? 위계적인 것에. 그죠? 위계적이면서 위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서열이 있다는 거죠. 그죠? 위계적이면서 집단적인 알겠죠? 컬렉티비스트, 집단주의적인 이런 뜻이에요. 집단주의적인 이건 뭐예요? order면요, 질서 이런 거죠. 위계적이고 집단적인 질서 뭐와 연결돼 있었어요? 이거는요. 중세의 카톨릭이죠. 중세의 종교와 연결돼 있었던 위계적이면서 집단주의적인 질서에 대해서 이거에 비해서 아시겠죠? 이것 개인적인 자유의 주요함, 탁월함을 어떻게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인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안 됐을까요? 이거는 좀 역사적인 그런 것도 좀 있었어야 되나 봐요. 왜 이렇게 많이 틀렸죠? 31번 쉬운데 31번 맞춘 사람이 딱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31번 빨리 다시 풀어보세요. 쉬운 거 합시다. 쉬운 거. 어려운 거 풀지 말고. 자, 어려운 거 말고 31번 풀어보세요. 풀기가 싫었나 봐. 32번도 한 명 맞고. 한 명씩은 맞네. 33명 한 명 맞고. 자, 31번 한번 펴보세요. 지우는 동안 해설지 옆에 두고 왜 내가 여기가 안 틀렸지? 31번은 아마 한 군데 정도가 안 틀려서 틀렸을 거예요. 그거 왜 안 틀렸는지 가봅시다. 졸지 말고 졸린 사람 일어나세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31번입니다. 어떻게 하나 봅시다. The virtues of character include among others sincerity, temperance, courage, good temper. 다 좋은 말이죠. 그죠? 다른 것들 중에서 성격이죠. 이거는요. 성격이나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격적인 미덕입니다. 미덕이나 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virtue는 어떤 미덕. 성격적인 미덕은요. 이런 것을 포함합니다. 성격적으로 저는 성격 좋다고 할 때 뭘 포함하냐? sincerity, 성실함, temperance, 중용, temperance는 지나치지 않는 것, 온화함 정도? 이거는 온화, temperance, 지나치지 않는 것. courage 하면 용기, good temper 하면 성격이 좋은 것, 좋은 기질. 그 다음에 이건 겸손이죠. 그죠? 이건 성실. 이런 것을 포함합니다. 아, 좋은 얘기 나왔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에너스타틀이라고 그래요.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 미덕이죠. 이건 위에서 얘기한 얘네들이죠. 그죠? 이 미덕. 요 미덕들 모두는요. 메러스 이거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뭐의 문제였다는 거야? 이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죠. 이게 이거잖아. 올바른 민이 뭐냐 이거야 민이. 민이 의미하다인데. 민은 우리가 공부하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mean to do 해서 뭐뭇을 그죠? 이거는 mean to do 하면 뭐뭇을 의도하다고 to 정사가 나온다면
mean 다음에 ing가 나오면 무엇을 의미하다고. 그죠? mean이 형용사로 쓰이면 뭐가 무슨 뜻이 있어요? 비열한,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천박한. 물론 비열한데 좀 좋은 뜻은 겸손한 이런 뜻도 있어요. mean이. 알겠죠? 비열한, 천박한 이런 건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뜻도 돼요. mean이. 또 mean이 어떻게 돼요? mean이 뭘로 쓰입니까? s가 붙어가지고 명사가 될 때가 있죠. 이게 명사가 되면 뭐가 됩니까? 수단이 되잖아요. 수단. 그죠? 이게 또 비열한, 이게 중간 단계가 있으니까 이게 평균적인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아는데 mean에 방금 말한 이 평균에서 이 중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평균. 그러면 중간, 중용이라는 뜻이 있어요. 알겠죠? mean이 중용, 중간. 이걸 몰랐다고 쳐봐. 올바른 mean을 찾는 거야. 뭐 사이에. 이거 그 다음이 힌트죠. 뭐 사이에. extreme가 뭐야? 극단적인 거죠. 극단 사이에 mean을 찾는 거니까 그 중간쯤이구나. 극단 사이에 뭔가 중간 정도. 올바른 중간이라고 합시다. 중용은 너무 어려우니까 중간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 템포가 있어요. 좋은 성미, 좋은 기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좋은 기질이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중간이니까 뭐와 뭐 사이의 중간이었냐면 between spiritless 하면은 어떤 거예요? 영혼 없음 것. 영혼 없음 뭐예요? 무관심이죠. 이거는 냉담인 거죠. disinterest예요. 그럼 영혼 없음. 그리고 irritability 하면 짜증, 분노. 그죠? 이거 영혼 없음, 무관심이에요. 영혼 없음, 생각 없음. 무관심과 영혼 없음, 생각 없는 것과 그다음 짜증, 분노죠. 화내는 거죠. irritability. 짜증내는 것 사이 중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양극단이죠. In this mean, I try to develop when I learn to refrain from getting angry in situation, do not call for it as with my child. 그것은 어떤 중간이냐면 내가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중간이라는 거예요. 뭐 했을 때 내가 개발하려고 노력했냐면 요랬을 때 개발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내가 삼가하다는 뜻이에요. refrain from 하면요. 뭐뭇을 삼가하다. 요 단어 좀 알아두세요. refrain from ing. 뭐뭇을 삼가하다. 밑에 나왔나요? 안 나왔죠? 뭘 삼가하냐면 화내는 것. get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뭐하게 되다죠. 화내는 것을 삼가하게 되는 것을 배우려고 그죠? 학습할 때 다시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 거죠. do not call for it.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죠? 내 아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을 삼가하는 것을 학습할 때 내가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내 수단이라는 거죠. 그죠? 화내지 않아야 됐을 때 나는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생각했던 거죠. 계속 내가 중간을 찾으려고 하는 거. 만약 내가 그러나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근데 전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또 어때요? 디스플레이 보여주냐요? 이것도 지나친 스피트리스란 말이에요. 화를 내지 않으면. 그것은요.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좋은 성격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것보다 더 좋은 성격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벤트란 단어가 이게 환풍구, 뭐뭇을 터뜨리는 뜻이 있는데 밑에 나와 있죠. 화를 터뜨리려고, 그죠? 화를 터뜨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보여주는 여기 우드가 여기 있잖아. 그죠? 화를 터뜨리려는 그런 준비, 막 화를 터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레디니스 하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be ready to가 뭐할 준비가 되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잖아요. be ready to도 이게 뭐할 준비를 하다 이런 뜻이잖아. 뭐할 준비를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레디니스는 기꺼이 막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화를 터뜨리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준비가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그것보다 더 좋은 성격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건 뭐야? 둘 다 안 좋다는 거죠. 화를 막 터뜨리는 거나 아예 화를 안 내는 거. 그러니까 화 안 내는 거 안 좋은 여러분 중에 무조건 참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이. 참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 제가 알아주겠지 나중에 내 마음을. 바보 같은 거예요. 졸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건 아니에요. 내가 정당하게 내 마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정당화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정당화하게 내가 표현하는데 나중에 제가 내 마음을 부끄러워하겠지. 바보 같은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뭔 줄 알아요? 그거의 극단적인 형태가 차예요. 차 운전하다가 막 끼어드는 사람 있죠. 확 끼어드는 사람. 그러면서 확 끼어져가지고 갑자기 가요. 저 차 왜 저래 이런단 말이에요. 이 끼어드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 끼어드는 사람한테. 진짜 물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복이 아니에요. 1순위가 왜 끼어든지 아세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다가 참다가 이게 표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 알까요? 전혀 몰라요. 저 새끼 욕해요. 자기가 운전 뭔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추월차선에서 안 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2차선에서 안 가면 안 되는 거지. 실은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 추월차선에서 60km인데 추월차선에서 60km 달리고 있으면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와서 막 끼어드는 거야. 이렇게 삐삐 거리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여기서 표현을 했어야죠. 빨리 가라고 경적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좀 표현을 했어야죠. 뭔가를 표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보여줘야지. 내 몸으로 보여줘야지. 추월하고 가는 거야. 제일 안 좋은 거죠. 내가 보여줘야지. 이 표현은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힘든 거 보여줘야지. 말 안 하고 보여줘야지. 아니에요. 표현해야 돼요. 극단이 못하는 거예요. 양쪽 극단.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낼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격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내가 화를 안 내는 거야.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화 안 내야지. 바보 같은 거라니까요. 그 화가 정당하게 표출되게 해야죠.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되죠. 때리고 아니면 흥분하지 않고 정당하게 화를 내야죠. 엄마 아빠가 화났다는 걸 보여줘야죠. 친구한테. There are situation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냐? 화를 요구하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했을 때 내 아이가 is older 더 나이가 먹어서 do something 뭘 해요? 뭔가 하는 겁니다. 잔인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노인이는요, 그죠? 노인이 같은 건 그냥 빼세요. 취임새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아이가 나이를 먹어서 다른 사람에게 누가 받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잔인한 무언가를 할 때, 그럼 아이한테 화를 내야죠. 너 왜 그러니? 또 뭐 할 때, 내 국가가 행동할 때, carelessly 냉담하게 뭘 향해서 이것도 어려운 단어가 밑에 써 있을 거예요. 그것에 가자. 이 단어 모르면 안 돼요. 취약한 상처받기 쉬운 이 단어 모르면 수능 못 봐요. 말라라고. 알겠죠? 취약한 다치기 쉬운 그 시민에게 냉담하게 뭔가 행동할 때 그때는 화를 표출할 때라는 거죠. 따라서 성격에 있어서의 미덕은요. 뭐의 문제? 중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야겠죠. 중간의 문제, 균형의 문제. 뭐예요? 밸런스. 2번에 다양성 X. 2번 동정, 공감. 3번 동정, 공감이죠. 심퍼티 하면 공감과 동정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4번 충성, 5번은 질서. 다 아니죠. 1번입니다. 32번 봐주시겠습니다. 32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32번 왜 그렇게 많이 틀렸지? 첫 줄을 내가 눈으로 해석해 줄 테니까 그 다음 줄을 쭉 이어가 보세요. 자, through 하면 무엇을 통해서죠? 전쟁과 디프레션하는 디프레션은 우울증인데 전쟁과 우울증이라고 좀 알고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prosperity. 재산이 나왔죠? 불황이에요. 불황. 디프레션 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전쟁과 불황을 통해서 또 뭘 통해서? booms. 화랑이죠. blessing 하면은 그 다음에 화랑과 blessing 하면 축복인데 prosperity 하면은 재산이라고 해서 번영이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prosper가 번영하다는 뜻이거든요. 번영하는 이런 뜻이니까 prosperity. 번영의 그런 축복을 통해서 central 중심적인 실패, 경제의 핵심적인 실패는요. has been as 뭐였냐? 즉 전쟁과 불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황이라고 하죠. booms. 경기의 호황과 그 다음에 번영의 축복을 통해서 경제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실패는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경제의 핵심적인 실패는 그것이 inability,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스프하면 작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머리로 잡는 거니까 이해하다는 뜻으로 진짜 많이 써요. 그래스프가. 뭐에?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의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entrepreneur 이것도 나왔지. 기업가의 창의성의 핵심을 기업가의 창의성의 centrality,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economic life, 경제적인 삶에서, 경제생활에서. 즉 경제에서의 핵심적인 실패의 요인은 그 기업가의 창의성의 중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 이게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해석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잠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까지 됐죠? 기업가의 창의성을 인정을 못한다. 그 다음 여기까지 가셨어야 돼요. 어떻게 보나 보세요. 경제적 발전의 핵심적인 요인은 뭐예요? 바로 기업가입니다. 기업가의 중요성을 얘기해서 하는 거죠. 아까 기업가의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기업가의 창의성의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경제 실패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네.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요인은 기업가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가는 어떤 사람이냐? 원저오는 스스로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즉 스스로 without government cues, 정부에서 어떤 보내는 신호 없이 또는 전문가의 상담 없이 심지어 명확한 시장 없이 뭘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가 이런 것 없이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뭘 만드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너 이거 왜 해? 팔리겠지. 비즈니스 플랜 사업 계획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야. 기업가라는 거야. 기업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경제 성장과 진보는요. 그 다음에 일자리와 웰페어, 복지와 시장과 수요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유래되는 거? 스탬프라만 모르면 안 되죠. 여러 번 나왔죠. 뭐뭐에서 유래되다. 이 창의성, 기업가의 창의성 이 다시 나오잖아. 이게 이거잖아. 기업가의 창의성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기업가의 창의성에서는 유래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밑에 계속 해봐. 어렵지 않잖아. 밑에 한번 해봐. 그 다음 밑에 줄의 핵심은 뭐야? 덜 중요합니다지. less important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지. 뭐보다 덜 중요해요. 기업가적인 창의성보다 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좋은 거긴 하지만. 됐어요? 빨리빨리 잡아가라고 볼게. 이거잖아. 얘네들 좋은 거 인구 성장, 자본의 축적, 경제적 효율성, 그 다음에 심지어 과학적 진보도 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최고라는 거지. 그 다음 줄에 봐 빨리. 그 다음에 어렵죠? 그 다음 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인데 아마 지금 막혔을 거야. 어디서 막혔어? 인터벤션이라는 단어에서 막혔을 수도 있고 리타드라는 단어에서 막힐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기업가 정신이 최고라고 그랬지. 그러면 정부가 이거 개입이라는 뜻이거든. 이 단어 좀 알아야 돼요. 개입. 인터벤션이라는 단어 알아야 돼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 intervene. 이 단어 알잖아. 무엇에 개입하다, 간섭하다. 여기서 나온 거. 이게 동사형이 이거야. 개입하다, 간섭하다.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 의료적 개입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예요. 수능이 잘 나와요. 알겠죠? medical intervention도 많이 나와요. 의료적 개입. 뭐가? 의학이 끼어드는 거예요. 지금 집중해야 돼요. 경제에 있어서의 정부의 개입은 디스트랙션이 주의 분산이잖아. 이 단어도 너무 중요하죠. 주의 분산. 집중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야. 뭔가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말이겠죠. 그죠? 어떤 거 소음이라는 거야. 주의를 분산시키는. 어쨌든 소음 안 좋은 거야. 어떤 거냐? 거의 항상 익스펜션하면 이거 확장이죠. 익스펜드에서 나온 거죠. 경제적 규모의 확장이겠죠. 이거를 늦추다라는 뜻이에요. 리타다. 늦추다, 지연시키다. 리타드라는 단어는 밑에 있어야 될 텐데 없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런 거의 항상 확장을 지연시키는 그런 주의 분산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정부의 개입은 주의 분산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기업가의 창의성이에요. 개입이니까 기업가의 창의성이 건드리는 거잖아. 주의 분산이 있는 거지. 그 다음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쭉 밑에까지 쭉 한번 해보세요. 핵심을 뭘로 잡아야 될까? 그 다음 주의 핵심 여기죠.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 하나 그죠? 이게 핵심이고 뒤에다 사적이죠.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여튼 계속 이게 entrepreneurial creativity잖아. 기업가 이것의 중요성을 보지 못하면서 그러면 얘는 헛발질 한다는 얘기죠. 경제학자들 이런 헛발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상담해 왔다는 거야. 정부가 카운셀이 상담하다죠.
정부가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다. 어텐드 투는 주의를 기울이다잖아. 참석하다가 아니라. 어텐드가 참석하다고 주의를 기울이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어떻게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돈의 공급, 아리게이트 총 수요, 이게 총이란 뜻이야. 밑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소비자의 컨피던스, 소비자의 확신. 그 다음에 무역의 불균형.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었지. 예산의 결손이니까 적자 예산 5번이죠. 그 다음에 자본의 흐름. 뭐 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런 것에 1, 2, 3, 4, 5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헛발질 얘기한 거야. 조언한 거야. 뭘 제외하고? 이것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게 자동사죠. 매너가. 그치? 가장 중요한 것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기업가 정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1, 2, 3, 4, 5를 들어간 건 이미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이 글의 흐름에 따라서. 헛발질하고 있는 거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 이걸 무시한 채 기업가들이 이렇게 조언했는데 정부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제외하고. 이런 거 하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뭐겠어? 기업가 정신이니까. 1번은 뭐예요? Quantitative Historical Analysis 하면 수량적인 역사적 분석. 이것도 아니고. Quantitative는 수량적인 역사적 분석 아니고. 2번은요, 환경, 혁신을 위한 환경도 아니고. 3번은 적절한 정부의 규제도 아니고. 4번은 우려죠. 인구 폭발의 우려도 아니고. 뭐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철저한 verification, 제품의 검증도 아니죠. 그럼 이게 뭐냐? 좀 애매하게 써놨다. 기업가 정신에 해당하는 게 뭐냐? 퀀터테이티브, 수량적인 역사적인 분석? 이건 절대 아니죠. 그 다음에 혁신을 위한 환경. 그나마 혁신, 기업가 정신, 창의성이 들어가니까 이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나마 그거 5번은 3번은 적합한 정부의 규제 절대 아니죠. 4번은요. 그래서 이건 부정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1번, 2번, 3번 아니고 2번은 세모, 4번은요. 인구 폭발에 대한 우려. 4번도 영원히 아니죠. 부정법. 5번은요. 철저한 증명, 베리피케이션 증명이라는 알았어요. 그것도 절대 아니죠. 답은 2번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알겠죠? 그 다음 거 33번 첫 줄 선생님이 같이 할 테니까 그 다음 줄부터 여러분이 똑같이 지금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흐름을 잡는지 안 잡는지 한번 가봅시다. 첫 줄 한번 가보겠습니다. 33번 자, 항공운송은요 트랜스포테이션이 운송이죠. 항공운송은 특히 멀러러블 이단은 또 나왔죠. 취약한 이단은 모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취약합니다. 어떤 것? 기후의 방해, disruption이 방해죠. such as 뭐와 같은 겨울 동안과 같은 뭐 할 때요? 겨울은요? 스노우스톰 눈폭풍이 만드는 거예요. 캐스케이딩 이펙트 하면 캐스케이드가 폭발한 뜻이거든요. 폭포 효과. 어디에서? 항공 서비스에서 안 좋은 효과겠죠. 캐스케이딩 이펙트면 항공 서비스에서 폭포 효과, 안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겨울 동안처럼 계절적인 방해, 이것을 취약합니다. 항공운송. 됐죠? 자, 항공운송은 계절적인 그런 날씨적인 방해에 취약하다. 겨울처럼. 그리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핵심 볼까? 그 다음 거래. 자, 그 다음 거 한번 봐보세요. 자, 계절적인, 여기서 아까 전에 weather disruption이죠. weather disruption의 구체적인 예로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냐면, 어떤 것? 계절성이라고 그래요. seasonality. 시즌이 계절성. 뭐의 계절성이 있냐면, 글로벌 윈드 패턴 하면 전 세계적인 바람의 패턴이죠. 바람의 패턴에 역시 계절성이 있습니다. 이 바람의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날씨, 이거에 대해서. weather disruption 중에 바람의 패턴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트스트림, 제트 길이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또한 중요한 물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어떤 중요한 물리적인 구성 요소냐? 국제 항공 회사들이죠. Take into consideration이 고려하다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국제 항공 회사들이 고려해야만 하는 주요한 물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면 항공기에 있어서 바람의 속도 이거죠.
제트 스트림 요거 바람의 패턴. 바람의 속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운송 시간과 비용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거 여기 쭉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 다음 핵심 문제. 테일 윈드부터 해서 플라이트까지. 쫓아와야 돼요. 속도가 나야 돼요. 지금. 잘 안 되면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돼야 돼요. 이렇게 힌트를 잡아준 상태에서. 이거 있죠. 테일 윈드가 있죠. 이걸 모르면 이제 힘들죠. 테일 꼬리에 꼬리. 이게 꼬리잖아요. 꼬리. 이거 알잖아. 그럼 윈드니까 꼬리 바람이죠. 그지? 꼬리 바람 조건에서는 즉 뒷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갖다 좀 침착하게 해석하셨어야 돼요. 꼬리 바람 조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스케줄 플라이트를 줄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건 예정된 비행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야. by up to가 뭐뭐까지죠. 요거까지. 어디 by up to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1시간 정도까지요. 인터컨티넨탈이니까 인터가 뭐뭐 사이에고 컨티넨탈이 대륙이잖아. 컨티넨탈가 대륙이니까 대륙 간 비행에서 1시간 정도까지 그 시간은 예정된 비행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비행 시간이 1시간 다운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열심히 볼 필요 없죠. 어떻게? 강력한 제트 스트림 여기 있죠. 강력한 제트 스트림 조건 하에서. 그죠? 뭐 겨울 동안이에요. 트랜스 애틀랜틱. 이건 애틀랜틱이 뭐예요? 대서양이죠. 트랜스는 횡단하는 거죠. 대서양 횡단 비행기는 아메리칸 이스트 코스트, 미국의 동부에서 유럽까지 대서양 횡단 비행기죠. 이게 모르는 사람 없죠.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브라질이고 이게 북미 대륙이고 이렇게 캐나다까지 이렇게 있고 유럽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애틀랜틱시죠. 이게 이제 이거 프랑스 애틀랜틱이죠. 이랬을 때 미국 동부죠 여기가. 미국 동부에서 유럽까지 30에서 30 그죠? 이 아틀란틱 이것이 can arrive 30에서 35분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정된 스케줄보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였죠. eastbound flight 이게 핵심이죠. eastbound는 뭐예요? 동쪽을 향한 이 bound가 무엇을 향한이에요. 이게 westbound 서쪽을 향한 northbound bound가 향한이 향한. 어떻게? 동쪽을 향한 비행이 할 때. 그럼 제트 길이가 이렇게 분다는 거죠. 그죠? 동쪽이 이쪽이겠죠? 동부니까 이렇게 분다. 제트 길이가 이렇게 분다는 거죠. 이쪽에 30분에서 1시간이 어떻게 된다? 단축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거 해보세요. 단축적으로 나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웨스트 바운드는 이쪽이죠. 이렇게 되는 거는 반대로 맞바람 치겠죠. 그죠? 이 웨스트 바운드 플라이트에 있어서 unusually 아주 이례적으로 강한 제트 기류가 어떻게 해요? 맞바람이죠. 길게 만든다는 거죠. lengthen. 어떤 것? 플라이트 타임을 길게 만들고 또 때때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도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중요하죠. 그냥 플라이트 타임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또 다른 예예요. 때때로죠. on occasion. 때때로 뭐를 강제할 수 있어요? pursuit죠. 물론 중요하지 않은데 해석해보면 pursuit 어떤 비행기가 예정에 없는 이게 리가 붙었으니까 제라는 뜻이거든요. fuel이 연료잖아. 연료 공급을 위한 제연료
재급유를 위한 기착입니다. 스탑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Intermediary airport 중간에 공항이죠. 예를 들어서 겐더, 뉴펀들랜드에 또는 망버, 메인주에 이런 곳에 예정이 없는 기착을 하도록 강제한다.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든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못해 예상했던 것보다 연료가 부족하니까 중간에 불시착해 다시 이거 하고 난 늦고 날아가는 거죠.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했던 거죠. 플라이트 타임을 길게 만든다. 웨스트 바운드는. 이거는 1시간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얘기한 거죠. 이건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럴 때. 그래서 그거 보시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어떤 것? 기후 변화가 그럼 이 제트 기류를 약하게 강하게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인크리스 증가시킬 거라고. 제트 스크린 이 너트 랜스라이트 북대서양의 그런 제트 기류의 강도를 증가시킬 거고 그럼 이건 더 심화되겠지. 그럼 동쪽으로 가는 건 더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서쪽으로 시력이 줄어들 것이고 서쪽으로 가는 건 시간이 더 늘어나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 찾으면 돼요. 1번은 뭐예요? 니들이 줄일 겁니다. 그것의 계절성을. 아니죠. 바람 패턴에 따른 영원히 X. 2번 스위치 변동시킬 겁니다. 방향을. 헤드윈드 맞바람이죠. 어디 이스트바운드 플라이트 하면 이스트바운드 하면 동쪽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꼬리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2번 틀렸고 3번 인크리스 그리고 변화시키지 않죠. 강화시킨다고 그랬는데 3번 증가시킬 겁니다. 어디? 꼬리바람의 강도를 증가시킬 겁니다. 서쪽으로 향할 때는 꼬리바람이 아니라 맞바람이라며. 틀렸지. 4번 좁힐 겁니다. 그 차이를 어디에서? 이스트바운드 웨스트바운드 아니죠. 느리겠죠. 지금 강화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제트스트림을. 5번 증가시킬 겁니다. 웨스트바운드 플라이트 증가시키겠죠. 5번에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오늘 뒷수업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럼 많이 틀린 거 몇 번 가시냐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30 쉬운 걸로 합시다. 36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36번 어렵나? 36번 보기지문 잠깐 한번 해봅시다. 보기지문 36번 네, 그냥 가봅시다. 자, 뭐 밑에 어려운 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난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충화 표본 뭐 이렇게 나왔어요. 난 모르겠어요. 그냥 갑시다. 위에 박스. If a target population of a survey covers 자, 타겟 목표 인구입니다. population 하면 그죠? 근데 survey가 나왔어요. 그럼 뭐 집단을 얘기해요. 목표 모 집단. 그러니까 연구에 population 개체 인구수라는 뜻인데 연구가 나오고 표본조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샘플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겟 population. 그러니까 어떤 연구의 모 집단이 다루고 있다면 알겠죠? 목표 집단이 다루고 있다면 뭘 다루고 있어요? 널리 아주 광범위한 지오그래피컬 지리학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다면 미국 전역, 한국 전역 그러면 심플 랜덤 샘플은 표본이라고 그랬죠. 아주 간단한 무작위 표본은요 may have selected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들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꽤 다양한 지역에서 그 나라에 그죠? 한국으로 얘기하면 부산에 한 명, 제주도에 한 명, 강원도 저기 고성에 한 명, 서울에 한 명 이렇게 할 수 있죠. 만약 그 방법이 어디 이용되기는 그 방법이에요. To collect the data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방법이 뭐라면 face to face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인터뷰라면 직접 가는 인터뷰라면 전화나 이런 거는 난데 그럼 어떻게 다 돌아다녀야 되죠. 명확히 아주 많은 양의 이동이 could be involved 포함될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번 해석해 보세요. B냐 C냐? 자, 일단 B인지 C인지 쉽게 나왔죠. 왜? B는 이러한 문제점, 직접 찾아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조사되는 영역이 is divided 나눠집니다. 더 작은 영역으로. 그죠? smaller areas. 그리고 많은이라고 그랬죠. 언어버브는 많은 이러한 작은 지역들이 무작위로 선정되어집니다. 그죠? 무작위로 선정되어집니다. 될 수 있죠. 근데 10번은 뭐예요? 10번은 this가 이걸 반영해요. 이러한 절차. 지금 이러한 과정 절차가 없어. 이러한 과정을 보기에 잡아내기 그렇잖아요. 그죠? 이러한 과정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냥 직접 찾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은 계속되어져요? 더 어떻게? 그 영역이 작아질 때까지. 이건 말이 안 되죠. 직접 찾아가는 게 됩니다. 이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B가 먼저죠. B를 마저 해석하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많은 이러한 작은 영역이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만약 바람직하다면 원해진다면 더 작은 영역 어떤 이 선택된 더 작은 영역들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푸드비 또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작은 지역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많은 수의 이러한 지역이 또 선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어리어에서 디스트릭트로 또 나눠질 수 있다는 거지. 계속 나눈 과정이 있잖아. 그죠? 그 에어리어가 그죠? 에어리어가 조사되는 에어리어가 스몰러 에어리어로 바뀌었다가 이 스몰러 에어리어가 스몰러 디스트릭트로 바뀌고 계속 나눠지고 있다는 거지. 10번에서 이러한 과정은 연결이 안 되죠. 계속되어집니다. 뭐 할 때까지? 그 영역이 충분히 더 작아질 때까지. 그죠? 단순한 뭘 위해서 이것을 단순한 랜덤 샘플. 그죠? 어떤 무작위 샘플을 위해서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또는 스트레티파이드군요. 이거 뭐예요? 모집단을 잘 대하는 표본이 그죠? to be 선정될 때까지 이게 계속해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될 수 있어요. 이런 과정. 더 작아질 수 있다는 거고. A번 가보시면 중요합니다. 랜덤 파이널 샘플 그 무작위 최종적인 샘플이 선정된 거죠. from each area 각각의 영역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것이 같은 비율인 것이 어디에서 the population 이 population은 뭐예요? 아까 모집단이라고 했죠? 모집단과 똑같은 비율이라는 것이 그리고 bias towards certain areas could result 그리고 이건 뭡니까? 어떤 영역들 사이에 잠깐만요. 여기서 5번은 그렇지 않으면 가야겠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해석이 어려웠네. 일단 뒤에 바이어스는 선생님이 해석해 줄 건데 바이어스 빼고 앞에까지만 봐도 B에서 A로 가긴 그렇잖아. B에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C로 가야 될 거 아니야. B에서 C로 가보면 이러한 과정은 계속되어집니다. 그 영역이 충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그죠? 그 영역이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뭐 할 만큼 충분히 작아져요? 그 하나의 무작위 샘플이 그죠? 이게 충화 샘플이 어떻게 되는 거? 선정될 때까지. 그죠? 선정될 만큼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이 최종적인 샘플은 구성되어집니다. 응답자로 구성되어집니다. Concentrated into small numbers area. 어떤 것? 이 최종적인 샘플은 아주 작은 수의 많은 수의 영역들에 집중된 그런 응답자들로 구성되어집니다. 작은 영역들의 수로. 그 다음에 A번 가셔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가짜 주어죠? 이거는요.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주어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 랜덤 파이널 샘플, 이 작은 표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작은 최종적인 표본이 어디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선정된 이 작은 표본이 어떻다? 같은 비율이어야 된다. 뭐에? 모집단과 같은 비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집단을 했으면 남성, 여성 연령별로 조사를 했으면 70대부터 10대까지 자유를 이렇게 쭉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집단과 비율이 달라지는 거야. 우연히 어떻게만 돼 있어? 여기만 이렇게 많고 여기 되게 적은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모집단의 비율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러한 지역을 향한 어떤 편향성이 어떻게 돼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다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지역을 향한 편향성, 편견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됐고요. 해석은 답은 B, C, A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표본 집단, 모 집단 이런 거 우리 통계 조사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37번 눌렀습니다. 37번부터는요, 여러분이 하시려고 했는데 40번 좀 잠깐 보세요. 40번 왜 틀렸죠? 저번에 우리 40번 했잖아요. 40번만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30번, 30번 집에서 고민해 보세요. 내일 만약에 원하면 풀어주겠습니다. 알았죠? 내일 하기 전에 선생님 여기 좀 풀어주세요 하면은 30번, 39번 풀게요. 40번 여기서 풀고 갑시다. 첫 줄을 한번 선생님 해줄게요. There is a kind of large things. 어떤 것? There is a kind of large, 커다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cannot readily, 쉽게 검증될 수 없는 커다란 그런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뭐 할 때까지? It is fully built. 그것이 지어지고 시도될 때까지. 누구야? 그것이 지어지고 시도될 때까지 쉽게 검증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나오겠네. 이것은요, Civil Engineering Project. 어떤 것? 이것은 어떤 공학 프로젝트입니다. 시민 공학 프로젝트예요. 그죠? 그게 뭐냐? 댐, 그 다음 터널, 그 다음 빌딩, 그 다음 브릿지 이런 거죠. 그것의 규모가 so large, 너무 커요. 그리고 whose cost, 그것의 비용이 너무 커요. whose design, 그것의 디자인이 so specific,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 장소에 너무 특정해요. 따라서 그 결과 써대시죠. The structure is, 그 구조가 댐 같은 거, 다리 같은 거, 그 구조가 고유할 수밖에 없어요. 댐은 댐 모양을 들었어야죠. 고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네들이 다 뭐예요? 실제 만들어질 때까지 검증하기 어려운, 쉽게 검증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에요. 계속 한번 해석해보세요. 비커즈. 그 다음에 흐름 따라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Because부터 as built structure까지 쭉 훑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까지 흐름 갖다 봅시다. 얘네들은 어떻게 쉽게 다 만들어질 때까지 쉽게 검증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러한 종류의 것이야. 어떤 것이냐면 아래에 B가 나와 있죠. 그렇죠? A가 아니라 B의 것이야.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장소에 건설되는 거야. 공장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건설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어. 디스포저블 이그젠프 하면 일회용. 디스포저블 하면 일회용이 이런 뜻이죠. 일회용 컵이 디스포저블 컵이에요. 일회용 샘플이, 테스트할 수 있는 일회용 샘플이 없다는 거야, 얘네들은. 또 스케일 모델, 여태까지 얘기한 게 스케일 모델이죠. 어떤 규모가 있는 얘네들, 빌딩이라든 터널이라든 댐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이 스케일 모델들은 이용될 수 어떤 거, 스케일 모델들이 이용될 수 있다는 거야. 스케일 모델. 마들이니까 모형이죠. 모형이니까 이것의 모형이죠. 규모가 있는 모형, 크기가 있는 모형들, 이거 말고 실제 이건 이용이 될 수 없으니까 검증하기 위해서 규모가 있는 스케일, 크기가 좀 작은 그런 비율이 된 모델들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교하기 위해서, 대체 디자인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직접 할 수는 없죠. 만들기 전에 어떻게 이것을 좀 축소한 스케일 모델을 이용할 수는 있다는 거야. 그러나 어떤 모델도 그런 모형을 이용할 수 있죠. 축소해서 보이 실험해보는 거죠. 온전히 레플리케이트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 단어가 밑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복제하다는 뜻이에요. 카피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거는요. reproduce의 뜻이에요. 그죠? 무엇을 복제하다. duplicate. 모방하다. 알겠죠? 네. mimic. 이런 걸 reproduce 이런 뜻이에요. replicate. 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 지어진 구조의 그 상황, 조건을 복제할 수는 없죠. 그냥 모델은 모델에 불과하죠. 크기도 작을 뿐이죠. 이해했습니까? 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박스 한번 봐봅시다. 이쯤에서 밑에를 가야 돼요. Massive structure. 이게 거대한 구조물이죠. Massive가 거대한 거니까 이것은 항상 이것은 허락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어떤 것 자연의 힘에 완벽한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유일한 방식 어떤 것 그 디자인의 효용성, 밸리디티는 타당성, 효용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모르면 안 돼요. 타당성, 유효성, 효용성, 밸리디티. 그 디자인의 효용성을 테스트하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의 깊은 프리코션한 예방과 함께 그 구조물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답이 안 나왔네요. 그죠? 네. 다음 칸 한번 해보세요. 다음 줄 2분 2프부터 한번 해보세요. incontrollability는 밑에 나와 있죠? 답이 그 다음 줄에 나와 있었죠. 그죠?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나왔어요. 중간줄 읽어보니까 다음 줄에 나오죠? 설사 이게 incontrovertibly 이게 뭐야? controversy가 논쟁적이니까 논인이 붙어서 밑에 나와 있죠? 논쟁의 여지가 없을 만큼 의미 있는 모델이 원래 모델이 좀 불가능한데 모델이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됐어. 한다 할지라도 it i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온전히 자연의 힘을 샘플링하는 것이 담아내는 것이 어떤 자연의 힘이야? 있을 지진, 미래에 있을 지진, 폭풍.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어떤 기타 등등이야? 그 구조물이 might be subject가 대상이 되다, 무엇을 받다라는 뜻이죠. 자, 보시면 이 단어를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be subject 또는 subjected to 이렇게 여기 명사가 나오죠. 또는 ing가 나오죠. 이거는 무엇을 받다, 무엇의 대상이 되다. 알겠죠? 이런 것에 복종하다. 이거 A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면 규칙에 복종하다. 규칙을 받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조물이 받게 될 앞으로 대상이 될 그러한 자연력. 아시겠죠? 이게 투가 필요한 거 보이죠?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절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투를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폭풍이나 이런 것들을 뒤에 넣어주니까 비서브젝트 투, 다음 명사니까 투가 필요한 거 보이죠? 그러니까 그 구조물이 대상이 되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것들 받아야 되는 나중에 겪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의 자연력을 온전히 뭐 할 수 없어? 모델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그렇다고 만들어도. 그럼 첫 번째 건 답 나왔죠. 규모가 있는 구조물은 허락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모델링은 자연의 힘에. 모델링에는 뭐 있어요? 시뮬레이션, 모의실험이죠. 1번, 2번이죠. 3번은 변형이고 4번 퍼네트레이션은 뭐야? 침투예요. 침투. 여러분 퍼네트레이션은 농구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드라이버에서 뚫고 들어가서 드라이버 하는 거. 퍼네트레이션이죠. 상대방 진영을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자, 따라서 유일한 방식. 그 디자인의 효용성을 실험하는 유일한 방식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나왔죠. 요약하면 유일한 방식이 뒤에 온 얘기가 여기 있잖아. 뒷부분이 이게 답일 거 아니야. 그 테스트하는 거. 그죠? Large Civil Engineering Structure가 이게 뭐야? Massive Structure죠. 여기 답이 있잖아. 이것을 테스트하는 유일한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네. 어떻게? 그것을 지어. 이런 예상 속에서. 그죠? 예상과 함께. 얼마나 어떻게 자연력이 그것에다가 시련을 부과할 것인지, 챌린지 어떻게 그것이 강타할 것인지, 폭풍이 강타할 것인지, 자연력이 그것에 시련을 부과할 것인지 예상으로 그걸 지은 다음에 어떻게 그냥 자연이 그대로 그것을 저지르게 두는 거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이 구조물을 실험한 테스트한 유일한 방식은 아마 진도 8의 강도의 지진이 오겠지? 그래놓고 그냥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더 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Let nature takes its course.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자연이 자신의 과정을 밟도록 그냥 두는 거야. 그러면 방법이 없죠. 예측하고 짓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뭐야?
유일한 방법은 constructing 그 구조물을 짓는 거예요. 그냥 careful precaution 어떤 거 예방적인 주의와 하고 그래 이거는 있잖아 밑에 이렇게 같이 해당하는 게 그걸 찾으시면 돼요. 일본은 말이 안 되죠. 샘플링은 표본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내일 만납시다. 내일 만납시다.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뚫고 나가고 이런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만나요.